풀박차는 공영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씁니다. 여기서 줄 서서 한참 줄을 서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영 주차장 가는 길에 보시죠. 친구분하고 같이 계세요. 네, 3분 동안에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저기 자전거가 있네? 자전거 왜 여기 있지? 자전거. 자전거 왜 저기 서 있어? 1분 후. 그 자리네, 그대로. 자전거가, 그치? 자전거 계속 서 있네? 본인만의 신념이 있나 보죠. 혹시 그거가 내가 대신 서 있어 나중에 차 끼어들라고? 아하. 그 생각하긴 했어. 대신 주소 준다고? 설마. 소름 드네. 네. 그런 거 같은데? 말도 안 되나. 여기 끼어든다 그렇게? 예. 5분 지났어요. 조금 많이, 그래도 좀 왔네요. 예, 커브 돌아서. 맞네. 아, 저기. 폴리스가 아까 전화했다니까. 폴리스 왔다. 뒤에 온다, 뒤에. 예.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줄 서는 게 차가 먼저지 지금 자전거가 먼저예요? 여기다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안 보이냐고요? 아까부터 줄 서는 게 주차 빌런하고 뭔 차이예요? 주차 빌런하고 무슨 차이냐고요? 아 줄 서는 차 빼요 빨리 나가세요. 나가요 빨리. 저기 저 주차 관리 아저씨도 여기 나가 빨리. 네, 주차 관리 아저씨도 나가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저 줄 서 있는 거 보세요.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차 빼요 빨리.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차 빼. 아이 뭘 기다려요. 차가 먼저지 사람이 먼저요 지금. 아 차 빼세요. 차 빼요 빨리. 빨리 빼요.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빼요. 빨리 빼. 아 차 빼요 빨리. 쪽팔린 줄 알아야지. 네, 그래서 그냥 갔네요. 자전거는 어디 갔지? 와 진짜 대단하게 나왔네.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남편이었어. 와. 자전거 다시 왔네. 예. 왜요? 근데 왜 이렇게 소리 지르세요? 열받으니까요. 아니 막 하나도 소리 지르세요? 예. 저요. 진짜 없네. 네,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개념 없어요. 이게 더 개념이 없는 행동이지요. 이게 개념 있는 행동이에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있는 행동이에요?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얘기 들어봐요. 개념이 있냐고요?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야지? 기본 개념이 없는 있는 사람한테. 제가 가세요. 아저씨, 여기는 주차가 기다리는 선이에요. 사람이 와서 쓰는 게 아니고, 개념, 본인 개념이나 챙기고 남 얘기예요. 본인 개념부터 챙겨요. 어떻게, 다 찍었냐? 어떻게, 인터넷에 좀, 이게 매너예요? 자전거로 자리 맡아놓고 차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매너예요? 본인부터 기본이나 하세요. 10분도 안 된 사람이 무슨, 네. 그냥 자전거 다시 가래요. 아니 말싸움이 될 걸 말싸움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길래 저렇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풀박차 가다가 어떤 일이 보시겠습니다. 길이 좁은데요. 저기 좁아요. 아주 오른쪽으로 비키지. 여기 들어가네. 에이, 둘이 어떻게 지나가? 못 지나가지.
그냥 택시 먼저 지나가게 하지. 자꾸 움직이신다. 아니, 자꾸 움직여서 좁은데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나? 가다가 긁히면 어떡하려고. 천천히. 오디오가 없네. 예. 여기 긁혔대, 여기. 예. 택시기사 내려서 여기 긁혔잖아! 그러는 거예요. 좀 기다려줬으면 좋았을걸. 과실비로 몇 대 몇일까요? 내가 중앙선 넘었다고 내가 100대 빵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택시도, 잠깐, 서 있어, 뭐 그랬어야 되는데, 뭐, 도끼인 개낀인데, 그래도 내가 중앙선 넘어갔으니까, 양보 안 했으니까, 불박차가 좀 더 잘못돼서, 뭐 6대4 정도 볼 수 있을까요? 7대3 가면은, 7대3으로 하면 불박차가 좀 많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택시기사가요, 입원을 했대요, 입원을. 단순한 스크래치 수준으로 경미했었는데요, 현금 100만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응하지 않으니까, 엑스레이 찍겠다. 병원에 입원하겠다. 대인 접수 요구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택시기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됩니다. 진짜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차는 여기 부딪혔네요. 아까 이렇게 가리켰잖아요. 상대편 차 여기. 바퀴 뒤쪽이구나. 뒤쪽. 뒷범퍼 쪽. 예. 여기 긁혔고. 서로 뒷부분에 살짝 긁혔어요. 그래서 문 뗐다 그러죠? 예. 이걸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나요? 예,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5월 20일 날 입원을 했고요. 5월 22일 날 퇴원했습니다. 한방병원에. 허허. 자, 1번 다칠 수 있다. 2번 여태까지 그런 코미디는 없었다. 저걸로 다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투표 시작. 1번이 있다. 1번 누구야? 최강지조님 1번 선택하셨어요. 맞아요? 잘못 누르신 거죠. 예. 실수라고 그러셨네요. 지금 실수라고. 저걸로 다친다는 게 말이 돼요? 사흘간 입원하고 퇴원할 때 보험사랑 합의하고 퇴원했나요? 합의금 얼마 줬나요? 우리 보험사에 절대 대인은 안 된다. 접수를 안 해준 상태입니다. 자기가 임의로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건강보험으로? 뭘 냈는지 모르겠어요. 입원해갖고 보험사 직원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와서 그냥 나온 모양이죠? 상대방이 불박차 보험사한테 대인 접수를 요청했지만 우리 보험사가 이건 보험 사기라고 안 받아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안 받아줬다는 게 어떻게 된 건가요? 보험사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있었고 이제 가해 차량, 피해 차량 이렇게 인적 사항 그런 거 다 보험사에 얘기했는데 보험사가 오지 마. 나 받아 적지 않을래. 안 돼. 아예 그래서 원서조차 못 낸 건가요? 아니면은 원서는 냈는데 안 돼. 못 해줘.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보험 접수를 안 받아줬다는 것은 보험 접수하는데 그런 건 접수 안 받아요. 그래서 아예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딱 받아놓고서 이런 거 갖고 해달라고요? 못 해줘요. 그렇게 한 건가요? 그랬더니 우리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는 공식적으로 받아는 줬지만은 이걸로 치료해달라고? 안 돼. 아하. 일단 접수는 했지만 접수는 됐는데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 보증 등을 거부한 거군요. 자, 그러면 1번 보험 사기다. 돈을 실제로 받으면은 기수. 돈을 못 받으면 미수예요. 보험 사기 미수죄다. 2번 뭐 대인 접수 뭐 서류만 들어왔지 실질적으로 지급 보증도 안 해줬는데 보험 사기 미수 아니다. 여러분들은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 없었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투표 시작. 보험 사기 미수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되겠습니까? 보름 씨, 운전자 보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운전자 보험이요. 저는 종합보험이에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험 사기 미수죄다가 60%. 보험사가 지급 보증을 해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실제로 돈이 안 나갔을 때 그때가 미수지. 이거는 실행에 착수가 없어. 그래서
보험 사기 미수 이것 보험 사기 아예 안 낸다라는 의견이 40%. 2번이면은 저 택시 기사분 마음이 편안할 거고요. 1번이면은 이 방송 보면 무진장 불안하겠죠. 여기에 대한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특정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물이 흐르는 그런 계곡도 존재할 수 있어요. 있는데 자,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떤 차랑 시비가 걸릴 겁니다. 요 차. 아이씨, 여기 들어오면 어떡해. 에이, 더 밀고 들어온다고? 예. 저차도 계속 밀고 들어오네요. 예. 뭐라고? 차에서 내립니다. 네. 내려서 네가 잘못대로 계속 뭐라 그래? 그랬더니 그리고 아이고 머리를 들이받았어요. 팔을 꺾고 지금 저 폭행이죠? 예, 폭행. 예. 저 자체가 폭행이에요. 폭행하고 그다음에 그냥 끝났나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러나요? 네, 신고하는 것 같군요. 네. 이렇게 하고 상대가 먼저 그냥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옳지. 번호 확인해서 예.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저 차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쫓아갈 겁니다. 저건 차 사고가 아니고 뺑소니는 아니죠? 이제 폭행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쫓아갑니다. 냈어 지금 내려가지고 강변 있잖아요. 여보세요? 아니 저 차가 지금 가버리는데. 잠시 후 시내 쪽으로 들어왔어요. 앞에 차 잘 보세요. 가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이쿠. 에헤. 갑자기 멈추네. 지금 많은데. 예. 자,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지금 앞차가 가다가 예. 앞에 차가요. 잘 가다가 예. 자, 1번. 저 일부러 그랬다. 고의다. 고의로 사고 유발시켰다. 2번. 아니야. 저건 앞차가 가다가 저렇게 쓸 수 있지. 예, 고의 사고 아니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세요? 투표 시작. 고의 사고라는 의견이 94%. 네. 고의 사고 아니라는 의견이 6%. 과실 비율은 별개 문제입니다. 너무 가까이 따라갔다. 안전거리 지켰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이 사고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이거 처음에는 왜 멈췄냐 그러니까 여기 조카가 사는데 내가 김치를 내려주려고 그래서 멈췄다고. 갑자기 조카가 생각나서 뭐 그렇게 얘기했었다는 겁니다. 이거 경찰에 접수됐고요. 경찰에 폭행, 보복운전 네, 이런 걸로 접수됐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첫 번째, 이 재판을 둘로 나눠서 받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폭행 부분이요. 때리기만 하면은 상처가 안 나면 폭행이에요. 그래갖고 진단서가 나오면 그 상해입니다. 아까 박치기하고 막 팔 비틀고 한 거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까 그 톨게이트 나와서요. 이걸로 집행유예 받았고요. 그리고 또 보복운전에 대해서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아까 막 팔 비틀고 그렇게 한 것은 요 팔하고 이런 데만인데
요번에 쿵 하면서 그 다른 부위 다쳤으면은 이제 특수상해가 되는 거죠. 차 망가진 거 이제 특수재물손괴죠. 근데 여기에 보험 사기가 또 들어있어요. 보험 사기. 그래갖고 이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완전히 항소 기각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관심 갖는 거는 바로 이 보험 사기.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뒤에서 승용차가 뒤따라오는 걸 알고 있었다. 뒤따르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서 급정거해서 그래서 사고 나게 했다. 허리 다치게 했다. 염자. 그리고 차 수리비 82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니까 허리 다치게 한 거, 요게 특수상해죠? 그 다음에 요게 특수재물손괴죠? 보험 사기는 여기에서 급정거했다. 그래서 급정거해서 뒤차가 들이받으니까 앞차도 BMW도 망가졌죠? 옳지, 요거 교통사고다. 내가 일부러 사고 낸 게 아니라 이건 교통사고야. 그래서 보험 접수를 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일부러 사고 일으킨 게 아니라 고의사고가 아니라 보복운전이 아니라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예요. 보복운전이 아니라 뒤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 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불박차 보험사에 차가 망가졌으니까 보험 접수해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피해자는 그렇게 그 접수를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것은 그 보험사의 불박차 보험사 직원을 하여금 일단 접수하면 받아주잖아요. 받아줬다. 그런데 사실은 고의로 낸 사고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 결국 보험사를 속였다. 기망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 그러니까 불박차 보험사죠. 불박차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해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근데 불박차 보험사가 야 이거 보험 사기 아니냐, 이거 보복운전 아니냐, 그래서 보험금을 안 줘서 그래서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기소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 여기서 주장할 때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자꾸 따라오니까 그거 따지려고 왜 그러려고 그러냐. 뭐 따지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뭐 변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비상등을 켜고 오른쪽으로 비켜서 서서히 감속해서 안전하게 정차했어야 된다. 그런데 비상등도 켜지 않고 그리고 핸들도 꺾지 않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서 급정차했다. 그렇다면 뒤에 따라오던 차가 그걸 피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사고는 내가 갑자기 브레이크 잡아서 뒤에 오던 차가 나를 들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브레이크 잡아서 뒷차가 들이받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긴 들이받으면 뒷차가 망가질 수도 있다. 재물손괴,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험사기 실행의 착수, 요겁니다. 실행의 착수가 지급보증을 해줬다가 이상하다. 지급 안 할래. 그럼 지급보증까지는 해줘야 되느냐. 사람 다친 것은 치료비 지급보증. 차 망가진 것은 공업사의 지급보증. 지급보증을 해줬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가 지급보증까지 해주는 것이 실행의 착수냐. 아니면은 보험 접수되는 것만으로도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거예요. 보험사기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피고인은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얼마 달라고 아직 안 했다. 그래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사정만으로는 이런 사고 있었다는 접수만 된 거지 내가 돈 달라고 아직 안 했지 않느냐. 그래서 보험사기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사고 접수되면은 그럼 보험 접수가 되면은 그러면 보험 접수해놓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또 정비업소에 나 차 맡기면은 그러면 의료기관에 또 자동차 정비업소에 거기서 돈을 청구하지 않느냐. 돈을 청구하면 그럼 돈 청구는 나중에 저절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고의에 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를 취지로 말해서 보험 접수를 한 이상 보험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요 판결은요. 지금 이렇게 보험 접수만으로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보기 좀 어려웠어요. 지금은 보험 접수를 했는데 보험서 처음부터 안 해준 거잖아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안 해준 거. 근데 원서만 접수되더라도 그 자체가 실행의 착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진짜 보기 드문 판결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소는 기각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보험 사기예요. 그럼 아까 택시기사는 다칠 수 없는데 다쳐서는 안 되는데 입원했다. 그리고 보험사에 접수해달라고 그래서 접수는 됐다. 그럼 뭔가요? 여기서 살짝 긁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대였잖아. 여기 보험 접수해. 보험 접수가 이루어진 거. 보험 접수가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험 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아까 보셨죠? 네, 그 판결이 보셨죠? 그럼 이 사고도 이걸로 다쳤다고? 안 다쳤는데 보험 접수 해달라고? 보험 접수 자체를 안 해줬으면 아직 실행 착수가 아니에요. 근데 보험 접수 된 이상, 이것도 아까 그 판결에 의하면은, 이분 어떡한데요? 그 치료비는 본인 돈으로 다 내고, 또 보험 사기 미수로 또 처벌받을 그러한, 네, 이분은, 물론 아까 이 정도로 다칠 수 있다는 분이 세 분 계셨습니다. 요 세 분, 저 정도 다쳤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살짝 하면 뒤가 살짝 긁혔는데 저걸로 다친다고요? 진단이 어디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다쳤을 수는 있어요. 내가 애지중지 않은 내 차가 긁혔다는 거, 나 마음이 아파. 그걸로 입원하나요? 저걸로 어디가 다쳤을까요? 목이 다쳤을까요? 허리가 다쳤을까요? 병원에서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진단서 발급해줬겠죠? 진단서 발급됐는지 아니면 치료만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진단서 발급 전인지 모르겠는데요. 병원도 문제예요. 아프다 그러면 안 아픈데도 가서 찜질 받고 있으면 얼마나 덥고 힘들겠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물리치료 받고 그러려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약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번 사고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보험사에서 그냥 안 해줘. 그냥 끝. 그럼 끝날까요? 아니면은 저거 보험 사기로 조사받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까요? 불박차 보험사, 불박차 운전자가 하려면 소송 걸어. 우린 못 해줘. 그럼 그냥 끝나면은 이제 보험 사기 문제는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괘씸하다. 이거 갖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면 보험 사기 미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들어놓을 때는 보험 사기로 보험 사기죄 또는 보험 사기 미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각오하고서 들어놓아야 돼요. 함부로 들어놓지 마세요. 주차장에 이제 불박차 내려갑니다. 저도 올라오는 차가 있네요. 불박차가 아니라 자 내려가는 차 내려가는데 흰색 차는 안 보였어요. 천천히 내렸는데 저 차가 와서 때리고 갔습니다. 흰색 차 잘못 있습니까? 1번 100대 빵이다. 2번 아이고 여기 뭐 이 중앙선 이거 주차장에서 그러는 건데 아니야 일부 잘못 있다 흰색 차도.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0대 빵입니까? 아닙니까? 투표 시작.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죠. 그렇죠. 예.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 그런데 이 사고를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대인 접수만 하지 말아주세요. 대인 접수 안 하면 100대 빵 바로 인정할게요. 그러다가 그럼 나 대인 접수는 안 할 테니까 치료비는 달라. 차가 이렇게 뜯길 정도면 다칠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 돈 없어. 대인 접수해. 그랬더니 나중에 대인 접속을 하니까 상대 측 DB에서 저 흰색 차도 10 내지 20%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100대 빵이죠. 이 상대차의 보험사가 DB라는데요. 여기 올라온 차. DB가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주장하면 되나? 예. 제가 그래서 만약에 DB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점잖게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그렇게 제가 좀 얘기 좀 해볼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여쭤본 게 어떻게 여쭤봤을까요? 자, 상대 운전자가 불박차 10 내지 20이라고 하는 건가요? 상대 운전자는 100대 빵 인정하는데 상대 보험사 DB에서 불박차 10 내지 20이라고 하나요? DB 보험사 말로는 자기들은 100대 빵 같은데 운전자가 10 내지 20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 보험사에서는 자기 의뢰인이 그렇게 주장하면은 일단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DB한테 뭐라고 그럴 내용은 아니고요. 상대 운전자가 잘못이네요. 그럼 DB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갖고 소송까지 가면요. 아니, 소송 가서 100대 빵 되고 소송 비용 다 물어줘야 되고요. 결국 액수가 더 커지잖아요. 액수 더 커지면은 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설득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끝까지 100대 빵 인정 못한다 그럼 뭐 의뢰인 말에 따라서 한번 버텨주긴 버텨주지만 버티다 나중에 두들겨 맞고 100대 빵 되겠죠. 얼마 전에 소개했던 영상인데요. 자, 불박차 잘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런 뭐야 어허 어떻게 된 거야? 나 정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날 센 큰 차가 들이받은 것 같은데? 차량에서 에어백과 함께 사고 발생하셨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자,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덤프 트럭이네. 덤프가 1차로로 가고 있네. 1차로로 가다가 들어오면서 나를 아이고. 자, 이번 사고 덤프가 때렸어요. 덤프가 큰 차는 저 바깥 차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가 3차로군요. 3차로인데 덤프가 지금 1차로에서 오고 있는 거지. 1차로에서 다 때립니다. 예. 큰 차가 왜 1차로로 가? 자, 근데 이번 사고는 덤프가 사각지대를 못 보고 와서 때린 거예요. 우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죠. 10점. 그리고 불박차 넘어간 거는 덤프가 넘어간 게 또 때려서 넘어간 거는 덤프 중앙선진법 사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에요. 덤프에 대해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점. 그리고 이 다친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아마 전부 다 2주 진단식인가 봐요. 4명 다쳤나 봐요. 5명? 예, 5명. 5명 5점 곱하기 5, 25하면 25점이에요. 그럼 35점이에요. 40점이 그래야 이게 면허정지인데 저 덤프 미워갖고 면허정지 받게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서 덤프가 왜 1차로로 왔어? 그 지정차로 위반이잖아. 지정차로 위반은 범칙금은 큰 차 작은 차 다 3만 원이에요. 벌점 10점이에요. 예, 벌점 10점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45점 됐잖아요. 그래서 45점 됐고 저 덤프 면허정지 받게 하고 싶은데요. 1번 지정차로 위반 이거 포함시켜서 처벌할 수 있다. 2번 그거는 사고랑 무관한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처리될까요? 투표 시작. 네, 할 수 있다가 8%, 할 수 없다가 92%. 이 경찰에서 사고 처리 때문에 이거 사고 처리하는 거죠. 공익 신고 들어온 게 아니라 사고 처리하게 되면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지정차로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가요? 아니죠. 사각지대를 못 보고 차로 변경하다 일어난 사고죠. 안전운전의 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지정차로 때문이 아니다. 그럼 그건 일단 뺍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정차로 위반까지 그것도 또 집어넣어줘.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그 앞에 블랙박스 다 까야 돼요. 블랙박스 다 까면 여기 지정차로 위반, 여긴 좀 과속, 너 아까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통과했어? 네. 그런 식으로 다 하면은 그냥 1시간치. 1시간 갖고 부족해. 저 면허 취소시키려고 그러면 121점 채워줘. 더 봐. 어제 거도 계속 그게 안 되죠. 그렇게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너무 나 죽을 뻔했으니까 조차 좀 혼내주고 싶다. 그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 사고 이전 것까지 합쳐서 계속 다 파헤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 덤프가 나 1차로 간 것은 원래 내 좌회전 하려고 미리 들어갔어. 미리 들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네. 좌회전 그 다음이네. 그 다시 나갈래. 다시 차로 위반하다 그래서 일어나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차로 위반은 저거는 실제로 적용되는 것도 쉽지도 않습니다. 덤프는요. 덤프는 이번 사고로 저 보험료 할증 엄청 날 거예요. 예. 사각지대 큰 차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방송했던 건데요. 자, 회전교차로를 지나갈 겁니다. 보시죠. 회전교차로를 들어갈 겁니다. 아이고, 네. 나는 9시로 나가야 돼요. 나는 자 회전 2차로 도는데 상대차가 꽝! 깜빡이도 없네. 예. 어떤 사고일까요? 회전 1차로에서 돌던 차가 그냥 숏컷으로 나가려다가 나를 빵 때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거 몇 대 몇인가요? 그림 다른 쪽에 또 있습니다. 요걸 봐야 되겠네.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1차로에서 이렇게 해서 때렸어요. 자, 1번 100대 빵이다. 2번 100대 빵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신지요? 예, 투표 시작. 100대 빵 아니라는 분도 계시네요. 동영님은 100대 빵 아니다. 보험사는 늘 저럴 때 60대 40 얘기하죠. 자, 예.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한 분만 100대 빵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뒤에서 빵 때리면 칼치기죠? 예, 내가 앞에서 간 뒤에서 빵 때리면은 저럴 때도 뒤를 계속 보면서 가야 될까요? 100대 빵 아니라는 분이 한 분, 나머지는 전부 다 100대 빵이라는 의견입니다. 요거 분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심에서 80대 20 나오고요. 재심에서 90대 1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억울하다. 소송 갔어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선고됐을까요? 저는 100대 빵이라는 의견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뒤에서 빵 때리면 어쩌라고요. 블랙박스 영상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블박차 잘 가고 있는데 블박차 자, 요 차죠? 요 차? 요 차? 예, 요 차가 300m 사리제 교차로에서 9시 방향 차로입니다. 나는 내가 먼저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내 뒤에서 들어왔어요. 뒤에서 들어와갖고 내가 돌고 있는데 그냥 빵 때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 회전교차로는 어떤 회전교차로예요? 일반적인 회전교차로, 예, 직선만 이렇게 쭉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점선이 일반적인 점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근데 이 회전교차로 관련해서요. 국토교통부에서 뭐 이상한 회전교차를 만들었어요. 자,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 잠깐 보시죠. 예, 요새는 별로 안 하나요? 작년에 엄청나게 홍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는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을 아시나요? 우회전은 바깥 차로를, 좌회전은 안쪽 차로를 이용해 통행하고 나갈 때 안쪽 차로는 안쪽으로, 바깥 차로는 바깥쪽으로 진출하세요. 네. 자, 근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을 아시나요? 국토교통부 방식에 의하면요. 너는 여기서 이리 가든가 이리 가든가 했었어야지. 왜 너 여기까지 가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예, 네가 갈 차량에 요새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 국토교통부는요. 여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갈고리형입니다. 갈고리형. 좀 그렇게 이상하게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점선이 아니에요. 띵띵띵띵띵띵띵 점선이 아니고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회전교차로가 10에서 20% 될까요? 좀 헷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대로 따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갈 때마다 회전교차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라는 거죠. 회전교차로가 갈고리형 여기 있네요. 예, 갈고리형. 이게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도는 차하고
이렇게 때린 차고 그러면 이게 똑바로 나간 차에 우선권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경찰청이 전국 이제 경찰서 시도 경찰청에 지침을 내렸는데 이거 하여튼 웃기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뒤에서 빵 때려도 그래도 때린 차가 우선권이 있다? 그럼 개판되는 거죠. 하여튼 국토교통부 경찰청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갖고 일선경찰에서 무진장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고 현장은요, 갈고리형 형태가 아닙니다. 이런 갈고리형 형태가 아니고, 예, 여기는 일반 회전교차로예요. 여기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차선도요, 네, 여기 이렇게. 이런 데서는 진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생겼으면 와, 이거 갈고리다. 경찰청에서 나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만 가라고 그랬어. 돌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 1차로 차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들어오는 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는 차.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한분리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국토교통부대로 시킨 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해볼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시킨 대로 하면은 네, 안쪽 차로는 안쪽으로, 바깥차로는 바깥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 어떻게? 자, 시킨 대로. 여하튼 그런데 지금 올려주신 영상은요, 이런 국토교통부의 갈고리형 형태가 아닙니다. 일반 회전교차로예요. 일반 회전교차로에서 갈고리 없습니다. 갈고리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가래요. 가고 이 안에도 점선으로 돼 있어요. 그냥 동그라미가 유도선 아닙니다. 나 돌고 있는데 뒤에서 숏컷으로 나가면서 나를 빵 때렸어요. 제가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소송 가세요 그랬어요. 소송 갔습니다. 소송 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심에서 80대 20, 90대 10 그랬었는데 이분이요. 우리 보험사 보고 소송해주세요. 네, 저 보조참가 신청하게요. 보조참가 신청하셨어요. 예. 그래갖고 가서 소송한 결과 판결 주문과 같다. 주문과 같다는 것은 100대 빵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실 비율 상대의 일반 과실이다.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불박차가 회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상대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뒤에서 깜빡이 켜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빵 때렸다. 그럼 어쩌란 얘기냐. 이거 뒤에서 때리는 거다. 이렇게 돌고 뒤에서 빵 때리고 피할 수 없다. 100대 빵이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 근데 이 100대 빵이 그냥 나왔을까요? 이 100대 빵 판결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분께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직접 법원에 가셨어요. 법원에 가셔서 이 100대 빵 판결이 나온 주문과 같다. 상대 일반 과실 100대 빵이다. 판결이 5월 22일입니다. 어떻게 고생하셨을까요? 자, 그럼 이분이 재판에 가서 변호사님 100대 빵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감입니다. 멋진 판결. 재판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하셨나요? 진행사항 글로 남겨주세요. 네, 보조 참가자로서 직접 출석했습니다.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1분에 하나씩 재판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보험사 직원들끼리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 앉았다, 한 번은 여기 앉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과 TV, 삼성과 현대, KB와 TV. 그러니까 원고가 됐다, 피고가 왔다 갔다 1분에 하나씩.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립니다. 보조 참가는 저랑 또 다른 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네, 판결시 재판할 때 판사님이 보험사 관계자들한테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분 보험사 직원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답변들은 바로 판결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보조 참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직접 뛰어야 되는구나. 보험사 직원들이 해주는 게 거의 없구나. 그냥 기계처럼 하는구나.
계속 지켜보니 판사님 성향이 내 가해자가 잘못했지만 피해자도 아이고 저 좀 조심했더라면 하는 그러면서 백대빵 아닌 판결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난 어떻게 될까 걱정인데 동일 사건의 판례 2개 정도 판결문까지 참고자료 제출해서 마지막까지 가보자. 네, 변호사님 그 유튜브 영상에서 나왔던 영상 그리고 판례 그것도 참고자료 제출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판사님께서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예, 막 그냥 뭐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사건과 다르게 보험사 직원들만 왔으면 그냥 대충 빨리 하는데요. 근데 보조 참가인이 출석했을 때는 그때는 화면에 이렇게 띄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자료를 띄우시면서요. 그리고 판결문까지 띄워주시더라고요. 예. 한문철TV 19,670회에 나왔던 판결문 띄우시면서요. 그리고 제출하신 준비서면 원고 보조 참가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다 읽어봤습니다. 혹시 준비서면 외에 더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해서 저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돌고 있는 뒤에서 빵 때리면 어쩌합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판결 선고하시는데요. 네, 100대 빵! 100대 빵! 우와,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깨끗하게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작년 9월 21일부터 올해 5월 22일까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8개월 동안에 여기에 막혀있던 게 쭉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생 공부한 것 같습니다. 50 넘게 살면서 제가 법원에 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시 갈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하여튼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 경험담을 참고하셔서요. 예, 억울할 때는 끝까지 가보십시오. 보조 참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 상으로 좋은 판례를 하나 만든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준비서면을 올려주셨는데요. 준비서면을 정말 잘 쓰셨어요. 준비서면, 보세요. 원고 피고, 원고 보조 참가인, 피고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60대 40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거 어떻게 피하느냐. 내가 먼저 앞장서 있었다. 내가 돌고 있는데 이 차 뒤에서 이렇게 때린다. 뭐 어쩌란 얘기냐. 예. 봐라. 내가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뒤에서 빵 때리는데, 상대 깜빡이도 안 켜고, 물론 깜빡이 켰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 피하냐? 그림으로 다 표시하면서요. 그리고 한문철TV에서 보셨던 판례 몇 개 또 같이 제출하시면서요. 예. 입증 방법 이렇게. 서울지방법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가소 1399547 출처 한문철TV. 수원지방법원 2021 74952 이것도 한문철TV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팔달문인가? 남문 근처에서.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가소 1399547 이 중에 하나는 그 광양에 추실장 것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분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 요거 밤에 라이트 받으면 잘 보입니다. 300m에서 잘 보이는. 여기에 검은 글씨가 있고 흰색 글씨가 있는데요. 이 모자 제가 주변에요. 좀 나누시라고 진짜 좋은 판결 만드셨어요. 모자 10개 보내드릴게요. 10개. 예. 그리고 이 스톱, 조끼, 방광조끼, 방광망토, 방광판초, 이 스톱 한 세트. 그리고 이 모자 10개 보내드리겠습니다. 10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멋진 판결입니다. 100대 빵. 여기서 나 우회전할 건데 택시가 왜 좌회전으로 들어와? 아이고 이라. 아니 거기서 왜 그렇게 들어와? 나 우회전하는데 빵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이렇게 났다고 그러시는데요. 택시의 100% 잘못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더 정확한 CCTV를 봐야 되겠어요. 근데 택시 쪽에서는 몇 대 몇 얘기하나요? 택시기사는 50대 50을 주장한다네요? 그건 아니죠. 100대 빵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CCTV까지 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업소에서 부품 가격 등을 조회해서 추정 중에 있습니다. 차량 가액은 지금 시세가 1억 8천만 원이래요. 어떤 차인가요? 맥라렌 570S 스파이더 2018년식. 저 슈퍼카라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얼마 하는지. 새 차는 18만 4,900달러. 18만 5천 곱하기 1,400 정도 해보죠. 한 2억 6천 하네요. 예, 2억 6천 간대요.
수리비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요. 피해 부분이 헤드라이트, 우측 사이드 리피더, 펜더, 범퍼, 휠, 부품 가격만 2천만 원 이상, 공인까지 2,500만 원 예상된다고 합니다. 헤드라이트가 깨져서 교환해야 되나요? 교체해야 되나요? 깜빡이도 작동이 안 되나요? 아니면 겉에 유리가 깨진 건가요? 아니면 기스만 나서 안 예쁜 건가요? 펜더도 교체해야 되나요? 판금 도색으로 안 되나요? 범퍼도 펜더 마찬가지로 교체를 해야 되나요? 휠도 마찬가지로 교체를 해야 되나요? 부품 가격만 2천만 원이라는 것은 교체를 전제로 한 것인가요? 어디서 받은 견적인가요? 견적이 과도하다는 댓글의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괜찮으실런가요? 근데 여긴 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2,500만 원 주고 고치면은 그 택시의 보험사가 순순히 줄까요? 전 그게 문제예요. 이 정도 갖고 과연 그만큼의 그 수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 줄까요? 그래서 이것은요, 견적은 좀 객관적으로 받아보세요. 자차 가입하셨나? 아, 자차 있네요. 자차로 우리 보험사 다 해주고 나중에 우리 보험사가 상대 측에다 부상금 청구하잖아요. 그거 나중에 자차 보험 처리하고 다 인정되면 확실하다고 확실하다고는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저 부품값이 2천만 원이라는 것이 객관적이겠느냐? 판사들이 그렇지, 비싼 차니까 그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수긍을 하겠느냐? 그거는 소송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견적은요,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마시고요, 몇 군데, 수입 자동차도 몇 군데 이렇게 좀 견적을 알아보세요. 10군데 견적을 냈는데 그 중에서 한 6군데가 2,500만 원 나온다더라. 그렇다 그러면 그 객관성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어디는 2,500만 원, 어디는 뭐 300만 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법원에서 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희 사무실에 이 카닥이라는 데서 와서 저한테 카닥, 지금 쇼츠에 카닥 제가 이렇게 광고 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근데 카닥이 뭐예요? 그랬더니 10군데의 정비소에 서로 그 협약 맺은 정비소에서 10군데에서 그 사진 보내주면은 견적을 뽑아준답니다. 비교 견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 견적은 싸게 하고 나중에 거기다 맡기면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러던데,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일단 비교 견적이 보였나요? 연인으로 보였나요? 둘 다 술에 취해 있었나요? 1번 영상에 보면 여자는 괜찮고 남자는 술에 취한 듯 보였는데 실제는 어땠나요? 여자가 공간이 좁아 옆으로 돌아서서 갈 상황이긴 해도,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라 상황인데도 옆걸음으로 걸으면서 왼발을 뒷바퀴 앞쪽으로 밀어넣는 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자가 사이드미러 손을 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좁은 곳을 이렇게 여기서 지나가면 어떻게 해서 뭐라 그러는 건가요? 처음에는 남자는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술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만취 상태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여자가 사이드미러 건드리면 툭툭 치길래 사이드미러를 접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이드미러를 건드릴 때 A필러에 가려서 잘 안 보일 때 사이드미러 걷는 걸 보면 좀 있어 차가 움직이겠지. 예. 그러면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기 위해서나 앞바퀴에 발 집어넣기 위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이드미러는 먼저 건드렸어요. 접었어요. 사이드미러 부딪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사이드미러 접었으니까 지나가겠지. 그럼 이제 차가 지나갈 거는데 발을 갖다 밀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둘이 부부라고 그랬는데 법적인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운전 중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지금 콜 받고 가는 중이에요. 새벽 3시 반에 가다가 어떤 일이, 보시죠. 저기서 남녀가 걸어와요. 길이 좁아요. 예. 걸어오다가 좁은 틈으로 갑니다.
사이드미러를 툭, 그 사이드미러 접어줬대요. 뭐야? CCTV 영상. 자, 저기를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가 이제 저거 좀 사이드미러 걸리니까 좀 치워달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접어줬나? 접네요. 사이드미러 접혔네요. 가는데 쿵! 여자 몸이 그쪽으로 쏠리네요. 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주먹으로 때리네? 주먹으로 문을 쳤네? 그리고 그리고 안전벨트 풀으라고 그러는 건가요? 저게 운전자 폭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가 갈 상황은 아니고 멈춰서 이제 좀 화가 나서 그러는 저게 운전자 폭행까지 될지는 그건 나중에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다시 보죠. 팔. 이 부분 다시 보시죠. 팔. 길이 좁아서 가다가 발이 앞으로. 발. 그 부분 다시 볼까요? 자, 다시 한번. 가다가 사이드미러 좁아요. 접어주세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접고 있어요. 접히고 옆으로 가도 되는데 발이 앞으로 살짝 들어오면서 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보험 사기로 생각됩니다. 사고가 나면 먼저 다친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인데 운전석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도어를 문을 열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당기는 등 너무 시나리오대로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도 발을 고의적으로 집어넣는 걸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기 옆으로 이렇게 갈 때는 개걸음으로 옆에 갈 때 발을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차 옆에서 동일한 결과를 만들려면 무조건 발을 집어넣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그렇게 몸이 부딪힐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고 전 순간 여성분의 시선을 보면 타이어를 보는 걸로 보이는데 타이어 아래에 발을 집어넣고 걸어간다는 건 도저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단계라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신고도 제가 직접 했고요. 경찰서에 정식 접수도 제가 했습니다. 방송에 채택되어 다른 분들에게 알리고 싶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 결과 나오면 다시 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요. 가다가 물론 이 차가 저 뒤에 서서 좀 더 넓은 데 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죠. 근데 천천히 걸어오니까 보세요. 처음에 천천히 걸어오니까 마냥 서 있을 수도 없고요. 저런 길은 안 가는 게 좋은데 코리도로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가다가 사이드미러 접어주세요. 그래서 접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 사이드 접어주고 가. 그래서 차가 움직이는데 CCTV 영상 보시죠. 차가 움직이긴 움직였어요. 가다 좁은 공간에서 사이드미러 좁아요. 이렇게 접어줘요. 접어주고 가는데 여기서 발이 어떻습니까? 결과는 경찰 조사 결과 나오겠죠. 1번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 시작. 잘못 있다 3분이시네요. 저기서 차가 그냥 가만히 서 있지 지나갈 때까지 왜 움직였어?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서로 조금씩 비켜줘서 가는 게 잘못일까? 자, 우선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고요. 자, 그럼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이번에는 잘못이 있다 칩시다. 잘못이 있다. 자, 보행자가 더 잘못이다. 택시가 더 잘못이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발이 앞으로 들어온 것까지 다 감안해서요. 투표 시작. 결국 택시에게 잘못이 조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냥 서 있지. 사이드미러 접어주고 서 있지. 왜 거기 또 움직였어? 자, 그러면 이번 사고는 저기서 지나갈 수 있었어요. 옆으로
좀 좁긴 하지만 그리고 보행자도 이럴 때 옆으로 이쪽으로 비켜줘도 되잖아요. 참 택시도 좀 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근데 여기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으니까 요 간판 이 간판 때문에 에휴. 그래서 사이드미러 접어주세요. 사이드미러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발이 이때 발. 근데 저 때는 차가 움직였나? 발 집어넣을 때? 그때는 차는 안 움직인 것 같은데? 발 집어넣고. 예. 발을 일부러 집어넣는지 아닌지 그냥 하다 그러는지 그건 모르죠. 그건 경찰에서 밝혀야 될 문제고요. 자, 차가 안 움직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차가 팔 들어갈 때 예. 다시 한번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지금 부딪히는 순간, 몸 부딪히는 순간. 예. 다시 한번 투표 시작. 그 순간에는 차가 안 움직인 것 같다. 그래서 불박차 잘못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금 100% 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런데 차가 멈춘 거는 뭐에 걸려서 멈췄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100%가 불박차 잘못 없다라는 의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차가 안 움직인 거는 어떤 분이 그 의견 주셨는데요. 발이 걸렸네. 바퀴에. 바퀴가 발이 딱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네. 예. 발만 거기 안 집어넣었으면은 그냥 사람도 지나고 이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게 투표해보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는데 무의식중에 발이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나쁘게 생각하면 발을 일부러 넣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닌다라고 그러면 과연 택시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경찰 조사 끝나고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좁은 길에서요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 어떨까요? 보행자도 차가 좀 지나가게 하고 차도 여차하면 좀 그냥 멈춰주고. 이런 게 날아왔어요. 너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다.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으니까 과태료 내라. 영상을 올리면요. 이쪽 차의 영상에서 올린 겁니다. 이쪽 차의 영상을 공익신고하면 그 순간을 딱 캡처해갖고 영상을 보내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과태료 내세요. 불만 있으면 경찰서 와서 이의 신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거만 보면 어떻습니까? 요 차가 이렇게 진로 변경하는 거로 보여지나요? 아니면 똑바로 가는 걸로 보여지나요? 지금 요거만 딱 날라와요. 그럼 당신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서 왜 깜빡이 안 켰어? 요 영상 보고 여러분들은 불박차가 깜빡이 안 켜고 차로 변경한 것 같다. 불박차 차로 변경이 아니고 직진하는 것 같다. 이걸로 알 수 있나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투표가 지금 될까요? 한번 해보죠. 깜빡이 안 켰다고? 예, 깜빡이 안 켰다고. 보통 신호위반이라든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든가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과태료 내라고 그러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깜빡이 안 킨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계도 조치 보통 하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딱 이거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진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100%가 직진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시네요. 네,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저 차로 변경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근데 이쪽 차의 영상에서 보면 딱 들어온다. 그리고 깜빡이 갑자기 들어왔다. 근데 이분이요. 나 여기 지나간 적은 있어. 근데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상대편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무슨 개, 도구, 본, 도구, 본 같은 소리야. 이런 말이 있나요? 개뼈다귀 같은 소리. 네. 그래서 이분이요 경찰서 찾아갔습니다. 경찰서 가서 나 못 내겠다.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랬더니 그럼 직결심판 받으래요. 근데 직결심판 바로는 못 가요. 여기에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 부과하고 범칙금 부과에 대해서 너 불만 있어? 그럼 직결심판해. 직결심판 가. 직결심판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경찰관한테 자 블랙박스 내 거 보세요. 내 거. 자 블랙박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상대가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나는 내가 가는데 2차가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 놓고 2차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보이죠. 내가 똑바로 가는데 2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들어온 걸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2차가 불박차 깜빡이 않고 들어왔다. 예. 불박차 깜빡이 않고 들어왔다. 이렇게, 예. 그래서 경찰서에 자, 이 영상을 첨부시켜주세요. 직결심판에. 그랬더니 그건 거기 가서 내세요. 판사한테 가서 내세요. 판사한테 가서 판사님 상대가 갑자기 쑥 들어온 거예요. 저는 직진인데 제가 왜 깜빡이 켜나요? 그랬더니 판사가 그래요? 판사가 한 얘기 같이 보시죠. 갑작스러운 범칙금 부과, 처음에 과태료 부과였어요. 경찰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경찰은요, 불만 있어요? 그래요? 운전자가 본인이세요? 그럼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입니다. 그래서 깜빡이 안 킨 것에서 범칙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난 못 내겠다. 직결심판 갔어요. 근데 경찰에서 블랙박스를 이걸 첨부를 안 한 거예요. 판사가요. 사진 보더니 당신이 들어갔구만. 그래서 이 블랙박스 좀 봐주실 때 여기다 내지 마. 바빠. 그러면서 판사는 그냥 3만 원 판결 선고할 테니까 정식 재판 청구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해야 된대요. 아이고 참 경찰은 이미 처분된 거 자기들은 증거를 볼 이유가 없다. 판사는 그냥 유죄 판결할 테니까 정식 재판 청구해라. 아니 경찰이 딱 보고 잘못됐네 그러면은 잘못된 거 거기서 취소 못 하나요? 증거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이나 또는 과속으로 걸렸어요. 119 구급차가. 그럼 나중에 이때 급한 환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없애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경찰은 법원에다 제출해. 법원에서는 바빠. 여기 제출하지 뭐 정식재판 청구해. 그래서 지금 정식재판 청구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참. 그리고서 오히려 상대가 갑자기 쑥 들어왔잖아요. 상대가 저렇게 위험하게 났으면 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랬더니 맞네요. 상대가 잘못했네요. 네, 상대가 잘못했네요. 근데 상대 거는요 계도 처분하더래요. 계도 처분한 이유가 이틀 지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잘못한 상대는 계도 처분. 불박차는 과태료 내라 그래서 이의 신청하니까 그럼 범칙금으로 바꾸고 직결심판 가세요. 판사는 3만 원 유죄 판결하고 이것 때문에 정식 재판까지 가야 된대요. 유죄 판결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오라고 그럴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법원까지 가야 되나요? 이야, 혼자 정식 재판에 임하려고 하니 아는 것도 없고 해서 법원에 가면은 한 번 재판 2번은 가야 돼요.
네, 정치재판 청구하면 이제 날짜가 정해져요. 그럼 가서 판사님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이거. 그럼 판사가 아 그래요? 그러면 아 이건지 다른 데인지 어떻게 알죠? 또 그런 소리 할 줄 몰라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요거 보이네. 요거. 요 아파트 요게 여기 보이나요? 맞네요. 요거 맞네요. 요거 키워서 가세요. 그러지 않은 판사가 아 이게 그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지난번에 공익신고된 거요. 상대차가 공익신고된 거 그 영상도 가져와서 같이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재판 2번 할지도 몰라요. 아예 판사 이거 보면 알겠죠, 그죠? 이거 보면 예. 경찰에서 저 잘못됐다는 거 인정했으면 여기까지 안 가도 될 텐데, 에이 참 복잡하게 힘들어지네요. 가다가 사고를 목격하게 되는데 보시죠. 저 앞에 사고 났어. 어떤 사고? 요 차가 신호위반해서 정상적으로 가던 요 트럭을 들이받았어요. 저 트럭을 들이받아갖고 저 트럭이 어떻게 될까요? 트럭. 받쳐갖고 트럭이 트럭 넘어졌어. 트럭 넘어졌어. 정상적으로 가던 트럭 넘어졌어요.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50km. 저 어떻게? 누가 잘못해서? 저 나올 수 있나? 경찰에 신고해 빨리. 응? 아니 지금 예. 지금 부부가 불박차에 부부가 타고 계셨어요. 부부가 같이 가서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지? 지금 119에 신고하고 계세요. 저 어떡하지? 저 좀 나오기 힘들 텐데. 지금 안전벨트 풀기도 힘들 텐데. 좀 도와주세요. 119 올라오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기서 아이고 지나가시던 분들이 저 문이 열리더라도 저게 끄집어 올리기 쉽지 않죠. 어떡하지? 좀 도와주세요. 네, 지금 이제 119는 신고를 하셨고요. 네, 여기저기서 다들 오시네요. 저거 일으키는 게 쉽지 않죠. 저거 무게가 2톤 넘을 텐데요. 뒤에 지금까지 실려 있으면 더 무겁죠. 저 어떻게 끄집어 내와야 될 텐데. 문은 열었다. 문은 열었다. 문 열고. 으쌰. 네, 시간이. 이분. 트롯 네. 여기서 구조해서 한 2분 있다가 119 도착했답니다. 그 중간은, 이 사모님께서 차에 시동을 끄시는 바람에 녹화가 안 됐어요. 아이고, 진짜 이 안에 갇혀갖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도 다른 분들이 와셔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도와주셨던 분들은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들 또 떠나셨네요. 그리고, 제 두 부부는 처음에 이 상황을 보고, 처음에 목격하고, 처음에 119 신고하고, 그래서 119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상황 설명도 드리고, 그래도 크게 다치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진짜 시민 정신이 아주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좋은 영상입니다. 이 부부께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거나 좀 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퀴 이렇게 허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또 바퀴 좀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도 밖에 상황이 다 보일 수 있는 지네 시스템의 페달 블랙박스 두 부부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